엔비디아 젠슨왕 최고 경영자가 오늘 6월 5일이죠. 오후 1시에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이후에 약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는데요. 오후에는 서울의 한 PC방에서 T1 선수단 이상혁 선수 페이커를 만날 예정이고, 저녁에는 홍대 입구의 한 삼겹살 식당에서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이혜진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회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요, AI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산업과 로보틱스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사실 평소라면요, 이 일정 하나만으로도 오늘 시장에서는 분명하게 핵심 재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젠슨왕이 김포에 내리기 몇 시간 전에 한국 증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금일 오전 9시 8분 기준으로요, 코스피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지난 18일 이후에 12거래일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자, 지수는 장 초반에 6% 넘게 밀리면서 8,100선까지 내려갔고요. 시장은 이날을 사실상 검은 금요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자, 현재 마이너스 6%까지 빠지면서 주가는 32만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사실 가장 큰 호재로 꼽히던 인물 젠슨왕이 한국 땅을 밟은 이날에 정작 그 인물의 핵심 메모리 파트너로 거론되는 우리의 이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흔들린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확인할 기준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젠슨왕이 들어오는 날 시장은 왜 반대로 급락을 했는지 알아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번 하락이 메모리 업황의 고점 신호인지 아니면 과열이 한번 되돌려지는 과정인지 확인해 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급락 속에서 삼성전자 차트가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 건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오늘의 하락을 단순한 악재의 반응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실 너무나 빨리 반영됐던 AI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검증 구간으로 들어갈 신호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영상, 그러니까 제가 3일 전에 올려드렸던 삼성전자 연상입니다. 현재 보시면 스톡앤스톡 채널에 올라와 있는 삼성전자 영상인데요. 이때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벌써 3조를 팔고 있으니 주의를 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 채널 영상 보시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시장 전체 흐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주 이 코스피의 흐름은요, 며칠 사이에 크게 꺾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월 29일은 8,476.15고요. 6월 1일에는 8,788.38입니다. 자, 그리고 6월 2일에 종가 8,801.49까지 올라서 사상 처음으로 8,800선 위에서 마감을 했죠. 그런데 6월 4일에는 8,639.41로 한 발 물러섰고요. 오늘만 해도 8,200이 깨지면서 현재 8,16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사상 최고치와 비교하면 지수 위치가 크게 낮아진 흐름인데요. 오늘 하락의 방아쇠는 사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먼저 당겼어요. AI 반도체 설계 기업 이 브로드컴에서 실적 발표에서 AI 칩 매출 전망을 시장 기대만큼 높게 제시하지 못했고요. 주가는 하루 만에 12%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경계감이 당연히 메모리 쪽으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마이크론은요, 여러분들 7%가 넘게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1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브로드컴의 사업 자체가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대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에서 실적이 그 기대를 한 번에 넘어서지 못하자 AI 과열 논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된 이 경계감은 환율 부담과 겹치면서 국내 시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원달러 환율은 6월 4일 기준으로 1,530원대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자, 오늘은 장중에 1,540원을 넘어섰고 개장 전부터 외국인의 자금 이탈 우려를 키웠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매도는요, 오늘 하루 만의 일은 아닙니다. 외국인은 5월 7일부터 20일 거래 연속 순매도로 이어왔고요. 올해 들어 누적 순매도 규모는 약 116조 6천억 원어치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매도의 상당한 부분은요, 반도체 대표 종목에 몰려 있었는데, 올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60조 2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오늘 코스피의 급락은 단 한 가지의 악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미국발 AI 과열 경계가 있고요, 1,540원을 넘긴 환율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째 이어진 외국인의 매도까지 이 세 가지가 같은 날 겹치면서 하필 젠슨한 방한 당일에 지수 자체가 크게 흔들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이 삼성전자에는 어떤 의미인지로 좁혀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단어는요, 메모리 호황,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 고점에 대한 우려입니다. 브로드컴 충격과 함께 미국에서는 메모리 가격을 둘러싼 경고도 나왔는데요. 레이먼드 제임스는 D램과 낸드 플래시 평균 판매 가격이 2026년 중반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 전망 자체가 삼성전자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이익은 메모리 가격 상승에 직접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AI 서버의 수요로 D램의 가격이 오르고 그 가격이 곧장 이익으로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이 곧 꺾일 수 있다라는 신호는요, 이익 전망을 흔드는 신호로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메모리를 두고요, 정반대의 이야기도 같은 주에 나왔습니다. SK의 최태원 회장은요, 메모리 병목 현상은 2030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라며 앞으로 5년 안에 전체 웨이퍼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가격이 곧 정점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2030년까지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 두 시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에서 지금 삼전 자체가 서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락은요, 메모리 가격이 실제로 꺾였기 때문이라기보다 곧 꺾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먼저 반영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자, 사실 이 마이크론만 봐도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900% 넘게 오른 뒤에 나온 조정이라서 업황이 무너졌다라기보다는 과열을 차익 실현으로 되돌리는 성격이 강하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급락은 고점 확인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장이 이 논쟁을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구간의 성격을 바꿔놨어요. 가격 상승을 당연하게 보던 국면에서 자, 언제까지 오를 수 있는가를 따지는 국면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젠슨항의 방안을 다시 봐야겠습니다. 이번 방안 일정의 핵심인 총수회동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은 해외 일정이 겹쳐서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HBM 공급망에서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커지는 국면인데 정작 이번 만남의 한가운데 삼성의 자리가 비는 셈입니다. 회동 이후에는요, 메모리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삼성전자에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여러분들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일정이 로보틱스, 자, 그리고 피지컬 AI 쪽으로 채워지고 이미 알려진 수준에서 끝난다면요, 오늘의 이 젠슨항의 방한 효과는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더 쏠릴 수도 있습니다. 수급도 같은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은 6월 1일에 48.30%에서 6월 4일에 47.81%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6월 4일 하루 외국인은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약 1241만 주를 순매도했는데요. 최근 이 10거래일 가운데 가장 큰 하루 매도 물량입니다. 참고로 그 물량은 기관이 일부 받아냈는데요. 같은 날 기관은 약 325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좋은 공급 전망과 가격 고점 논쟁, 호재 일정과 비어있는 삼성의 자리, 자, 그리고 외국인 매도와 기관의 매수,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는 방향 자체가 엇갈리는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 많은 가격 하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61선, 노란색 선인 61선이 겹치는 구간이기도 하고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인 30만원 가격대에서 1차 매수 유효하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1차 매수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좋은 구간에서만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모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평선들을 보시면 짧은 선 위에 놓인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중기적으로 추세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 거래량 자체가 꽤 많이 줄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 자체가 전부 다 관찰을 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주어
들어간다 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발생했을 때 30만원 부근에서는 1차 매수로 대응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자리에서만 삼성전자 모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젠슨왕이 한국에 돌아온 그날에 왜 삼성전자가 크게 흔들렸을까요? 오늘 확인한 흐름은 이렇습니다. 방한이라는 호재 일정 위로 브로드컴발 AI 과열 경계와 메모리 가격 고점 논쟁이라는 미국발의 충격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1540원을 넘긴 환율과 몇 달째 이어진 외국인 매도가 겹치면서 지수 전체가 사이드카 발동 구간까지 밀려났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저는 사실 좋다 나쁘다 라고 단정할 종목은 아닙니다. 메모리 가격이 실제로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곧 꺾일 수 있다 라는 우려가 먼저 반영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앞으로 며칠 동안 제가 관찰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회동 이후에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메모리 협력이 구체적으로 더 확인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디램, 낸드 가격이 실제 지표로 꺾이는지 아니면 이번 우려가 과열을 시키는 선에서 멈추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47%대에서 멈추고 돌아서는지, 그리고 빠르게 이 5일선, 가장 위에 있는 선이에요. 5일선을 회복하는지, 물론 확인해야 할 변수는 되게 다양해요. 하지만 환율과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한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방한이라는 이벤트 자체보다 그 뒤에 확인될 신호들을 차분히 따라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